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서울 답심리초등학교에 있고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고 햄스터 로봇을 좋아하는 교사 김원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과 할 활동은 햄스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부분이고요. 그 햄스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부분은 약간 지금 햄스터 있는 단계 중에 가장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하는 강의 내용들은 학생들과 대부분 테스트를 해봤던 내용들이라 이렇게 그냥 막 짠 내용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해봤고 흥미있어하는 부분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안이 있는데 여기서 한 10번 정도까지 돼 있고요. 제가 이걸 편집을 좀 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4번이랑 11번 빼고 10차시인데 요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햄스터 로봇 소개부터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걸 하나 보여주고 가야 되는데.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학생들한테 맨 처음부터 갑자기 햄스터 로봇 들이밀고 얘들아 이거 햄스터 로봇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첫 질문은 지금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을까 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단골 로봇들이 있는데요. 보선 다이나믹스에 있는 로봇이죠. 그 로봇을 보면은 이렇게 기계체조 같은 동작을 하고요. 둘이서 동작을 맞추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애들이 막 나보다 체육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 동작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건설 현장 이건 아이들과 한번 시간 되시면 쭉 보시면 좋고 이게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QR코드 같은 것들로 건물 위치를 인식하고 얘를 스캐닝 해가지고 건물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스팟이라는 로봇이고, 자, 이거는 또 우리나라 로봇 중에 아트봇이라는 로봇인데요. 벽화 작업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화려한 벽화들이 많이 생겼는데, 자, 이걸 이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 프린팅으로 해서 그린다 이런 것 정도를 좀 보여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봇들을 당연히 현장에 데려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런 로봇들 중에 햄스터 로봇을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강의 혹시 보시면서 블록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기 편하게 제가 QR코드 해놨거든요. 학생들도 혹시 휴대폰 있으면은 이 QR코드 주고 시작하셔도 되고, 근데 코드를 다 주면 애들이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선택하셔가지고 애들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QR코드 가지고 패들렛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로 하면 휴대폰에 의해서 코드를 좀 참조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렇게 옮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절히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의 패들렛 주소 해놨고요. 자, 패들렛을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강의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QR코드 찍은 거랑 여기 있는 블록들을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시로 여러분들이 강의하시기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기본 동작부터 해서 전부 다 예제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7번에 보면 이제 모델 학습이 나오는데 모델 학습의 경우에는 블록을 그대로 불러오면 좀 깨져요. 왜냐하면 모델이 학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겠고, 모델 학습 부분부터는 학생들 엔트리 아이디가 필요하다. 엔트리나 혹은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만들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안내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햄스터 로봇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스터 로봇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 햄스터 로봇이 지금 없으신 분들이 있죠. 저기 뒤쪽에 보면은 충전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5명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당 하나씩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햄스터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좀 혹시 아니면 옆에랑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자, 여기도 2대 있거든요. 여기도 햄스터 2대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카메라라서. 네, 하드웨어 다운로드 받아두면 네, 좋습니다. 네, 동그리는 드릴 거예요. 저기서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햄스터 일단 가져가시고요. 여기 앞에 분들이 여기 정리해놓고 가셨는데 지금 가져가신 분들이 여기 하나씩 가져가시면 여기 동그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이 박스 하나씩 여기는 AI 카메라라 가지고요. 햄스터 로봇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로봇은 쓰고 그대로 반납을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냥 학생들 할 때 실제로 써야 되는 로봇들이라 가지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햄스터 로봇의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를 한번 볼게요. 출력 장치라는 거는 안에 있는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정보를 내보낼 때 소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앞에 LED 불빛을 활용하거나 바퀴의 회전수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장치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밝기라든지 혹은 거리,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벽의 거리라든지 바닥 센서를 활용해서 바닥에 있는 라인 등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터 로봇이 이렇게 작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햄스터에서 업그레이드된 햄스터 S 있는데요. 주로 지금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햄스터 S를 사용을 하고요. 햄스터 때보다 바퀴의 움직임 등이 훨씬 정확해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로봇은 전부 다 햄스터 S입니다. 자, 햄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 가는데 노트북밖에 없다, 컴퓨터실밖에 못 쓴다. 그럼 컴퓨터랑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태블릿을 교실에서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럼 태블릿이랑 연결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컴퓨터도 없고 태블릿도 없다. 그래서 난감하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혹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있니?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연결해서 짝 활동 등으로 활동하셔도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아래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뭐 붙일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이 햄스터 인공지능을 구성할 때는 저는 이제 붙이는 거를 약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건 좋은데 붙이면 붙일수록 뭔가 변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활동은 여기 있는 키트 이렇게 많지만 주로 햄스터로만 활동을 할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햄스터로만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카메라는 붙여보는 정도로 여러분들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햄스터 있는 강의 중에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튼 햄스터로 주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햄스터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 많은데 자, 오늘은 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활동을 할 거고 자, 엔트리와 햄스터를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첫 번째 활동 음성인식에서 태블릿을 주로 쓰는데 교수님과 이제 상의를 해본 결과 태블릿이랑 노트북이랑 둘 다 준비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태블릿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오늘 주로 이제 엔트리로 하는 활동으로 바꿨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혹시 엔트리 하드웨어 프로그램 오시자마자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면 되겠고요. 엔트리 하드웨어를 깔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엔트리에 가가지고 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작품 만들기를 하면 여기 하드웨어 탭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해보면은 엔트리 하드웨어를 깔라고 하는 게 어차피 나오거든요. 이때 엔트리 하드웨어를 깔아주셔도 되고 혹은 그 햄스터 스쿨에 가면 로봇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걸 64비트용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윈도우 64비트용으로 설치한 다음에 로봇 코딩 앱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든 간에 만약에 여기는 엔트리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든 무조건 엔트리 하드웨어를 실행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엔트리 하드웨어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깔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만약에 안 깔려 있다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은 미리 깔아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엔트리 화면에 들어가서 하단을 보면은 엔트리 하드웨어라는 여기 탭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엔트리 하드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하드웨어를 다운로드 하던지 해가지고 깔고 나면 엔트리 하드웨어 실행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로봇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휠을 휙 돌려서 내려가면 제일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처음 연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맨 위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연결되기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 USB 동글을 노트북 USB 포트에 꽂아주고 햄스터 로봇에 전원을 올려야 햄스터 로봇이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햄스터 로봇은 근접에 있는 로봇을 잡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 옆에 있는 애로 잘 잡습니다. 그런데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하는 애들이 있으면 소리 내기 같은 거 있거든요. 소리 내기나 뭐 앞으로 가기 이런 걸 해서 그 친구들끼리 좀 바꾸게 안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엔트리 잘 연결했는데 여기 있는 창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연결해야 되겠죠. 귀찮으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창을 최소화해서 숨기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주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그 연결이 잘 될 겁니다. 혹시 연결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동그리가 없나요? 동그리 혹시 남으시는 분 없으신가? 잠깐만. 여기 이거 하나 가져가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결까지 됐으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학생들한테 보통 처음에 시키는 미션은 햄스터 로봇을 점검을 하기 위한 건데 혹시 로봇이 돌아다니다 고장났을 수도 있고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로봇을 테스트해 볼 텐데 여기 패들렛에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이렇게 확인을 해놨습니다.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혹시 지금 로봇이 없거나 지금 연결하기가 좀 힘드신 분은 자 여기 저 앞쪽에다가 좀 놔두도록 할게요. 없는데 자, 여기 햄스터 로봇을 놓고 자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 보기로 들어가면 코드를 실제 확인할 수 있어요.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얘를 시작하기를 보통 이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연결이 안 돼 있네. 여기랑 연결 됐네요. 자, 한번 해보면 자, 제 햄스터 로봇이 저 앞쪽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로봇이 정상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왼쪽 오른쪽 회전이 잘 되고 뭐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면 크게 뭐 동작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확인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헷갈리는 블록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미리 좀 짚어주고 가면 좋습니다. 자, 일정 속도로 달리다가 가속하는 만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 일정 속도로 달리다가 가속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위쪽에 정하기라는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꾸기라는 블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하기와 바꾸기 블록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하기 블록은 정속 주행하는 블록이고 바꾸기는 속도를 가속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서 3초간 정속으로 달리다가 속도를 높여서 달려보게 이렇게 코드를 짜 봤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주행 후 가속 후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하드웨어 블록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꾸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이 없어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면 저기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콩 네네 망가지진 않았을 거니까 저 로봇은 제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속하는 주 블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활동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패들렛에 좀 귀찮아도 이렇게 블록을 다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 강의하실 때 좀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면은 학생들과 수업하시기 편하라고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생들이 여기까지 이제 연결도 성공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좀 어수선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성공도 잠깐 해봤으면 햄스 로봇을 방향키로 조작하는 미션을 하나 주면 좋습니다. 애들이 뭐 상당히 간단한데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방향키로 조작하는 코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은 아까 전처럼 여기 작품 만들기에 요 Q키를 눌렀을 때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얘를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뭐 앞으로 얘를 햄스터가 앞으로 가라. 맞죠? 그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뭐 왼쪽 화살표 말고 오른쪽 화살표면 왼쪽은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위쪽 화살표가 앞으로 가야 되죠. 자, 그다음에 뒤로부터 합시다. 그러면은 아래쪽 화살표는 뒤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쉽게 만들어요.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을 방향키 조작을 하라고 해서 만들면 너무 쉽게 이런 키를 만드는데 이건 너무 좀 단순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약간 얘를 해가지고 방향키를 조작할 수는 있는데 제 로봇이 저기 있긴 한데 조금 동작이 좀 굼뜨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약간의 끊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는 블록을 밑에 부드러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정속으로 주행하는 정하기 블록이거든요. 정속으로 주행하는 정하기 블록인데 여기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는 제가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값을 넣어보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얘를 이제 안내를 위해서 제가 여기 비공개 작품 아닌데 로그아웃을 해서 그런가? 잠깐만요. 비공개가 아닌데 왜 비공개가 됐지? 제 건데 비공개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햄스 로봇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정지하기 블록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얘는 정지하는 버튼이 없거든요. 실제로 애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적절히 이거는 선생님의 코드고 학생들이 바꿔보게 해도 되고 아니면 비워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채워서 부드러운 동작을 찾아보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누르고 블록 없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글자에 블록을 클릭하면 여기에 코딩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엔트리봇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두면 되겠고요. 얘를 시작하기 누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정지하도록 설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이랑 기본적으로 좀 친해지게 해준 다음에 제가 이제 로봇 축구판도 여유가 되면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애들이랑 좀 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있으면 로봇 축구를 시켜도 되고요. 안 되면 뭐 씨름 같은 거 시켜도 됩니다. 둘이서 책상 마주보고 있으면 그런 거 시켜서 학생들이 그냥 놀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지하기 명령 설명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햄스터의 음성 인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햄스터의 음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 먼저 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블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엔트리의 인공지능 탭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클릭하면 여기 오디오 감지와 읽어주기라는 메뉴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감지와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면에 캐릭터로 점검할 수가 있고 혹은 소리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점검하셔도 되고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애들이 만약에 음성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음성인식을 하려면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볼게요. 코드를 한번 보면은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자 마이크가 정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엔트리봇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마이크가 정상입니다 뜨면 여러분들의 노트북 마이크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게 소리로 나면 안 되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지 해가지고 자 음성 읽어주기 메뉴를 이용하면 자, 요거는 인공지능 블록에 있는 읽어주기 블록을 사용한 건데 자 마이크가 연계되어 있으면 마이크가 정상입니다 소리를 내주고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고쳐주세요라고 읽어주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보면 마이크가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는 코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실제 마이크가 고장났는지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마이크를 점검하고 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네, 이제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받아쓰기는 블록이 아주 간단해요. 자, 음성 인식하기,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말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블록을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자, 인공지능 블록기를 제가 이거 두 개를 불러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불러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뭐 말하기 블록 여기 있죠. 말하기라고 블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 인식하기 블록 여기 있고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말하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시작하기 블록 밑에 붙여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뭐 크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가 예제 블록을 또 해놨으니까 모니터에서 받아 적기 요걸 클릭해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블록이 어디 있다 찾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지금 햄스터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받아 적는 거 보이시죠?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가 말하는 걸 받아 적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 세 가지로 내 말을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구나 하는 단계를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마이크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하셨다면은 아마 무리 없이 뭐 여러분들 말을 받아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한 단어라든지 확인해서 받아 적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냐면 음성 인식하고 음성을 문자로 바꿔가지고 그 말을 인식까지 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가 받아 적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햄스터 로봇을 움직여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록을 찾는 건 크게 어려운 값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음성 인식하기, 음성을 문자로 바꾼 건 말하기는 만들었어요. 자, 흐름에 가서 만일 참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자, 이거 판단에 가셔서요. 흐름 블록에서 만일 참이라면을 가져오신 다음에 판단 블록에서 10은 10과 같다를 여기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0은 10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앞으로라면 누가 움직여라? 햄스터 로봇이 움직여라 라고 간단하게 코드를 짜줄 수가 있겠죠. 얘를 여기 딱 붙여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어서 요거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앞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블록으로 말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따지면 학생들이 만들었다면 자 근데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시작하기에서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제 햄스터 로봇도 움직이죠.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간단한데 방금 차례대로 단계로 해서 만들었고 자 얘를 학생들이 진짜 신기해 움직여야 하면 이제 뒤로도 만들어 볼까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블록을 조립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하나 만든 다음에 프로그래머들도 복사해서 씁니다. 만일 글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갖다 놓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바꿔주고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앞뒤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기존에 있던 로봇을 바꿔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요? 앞으로는 글씨를 써주는 겁니다. 10글자를 지우고. 네. 네. 여러분들과 똑같아. 학생들 되게 큰 소리로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너무 소리 지르지는 말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너무 소리 지른다고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어딘지 찾아서 마이크 가까이에 대고 말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개념이 학생들이 햄스터 로봇에다가 대고 막 소리를 해요. 햄스터는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마이크 가까이에 말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항상 불편한 게 없느냐? 너희들 뭐 불편한 거 없느냐? 클릭하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누를 때마다 음성인식 할 때마다 눌러야 돼서 너무 귀찮아요. 그렇지.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해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씌워줄 겁니다. 여기 음성인식하기 블록을 잠시 분류를 하고요. 계속하기 반복하기 블록을 넣은 후에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이 블록이 전체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아까 말했죠. 얘를 떼놓고 잠깐만요. 얘를 떼놓고 얘를 아까 전에 여기 흐름 블록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넣고 이 안에다가 싹 집어넣어서 앞으로 안 클릭해도 돼요. 뒤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당연히 똑같은 코드로 만일 글씨 위에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된댔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기 블록을 추가해주면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블록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놓고 코딩이라는 과정 자체가 불편함을 개선해가는 과정이에요. 또 불편한 게 없니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인식을 잘 못해요라고 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잡음이 들어가면 얘가 인식이 안 돼요. 뭐 앞으로라든지 뭐 옆에 친구가 갑자기 말 걸어서 너 옆으로 막 이게 자,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얘가 다양한 위치에 가도 인식하도록 한번 개선을 시켜 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성 인식을 높이는 블록이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블록만 조합을 잘하면 우리가 음성 인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얘를 한번 개선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얘가 되어 있다가 자, 얘를 바꿔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인공지능 블록에 찾고요. 계산 블록에 가서 안녕 엔트리에서 엔트리의 시작 위치 그 다음에 판단 10은 10보다 크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에서 아까 전에 앞으로의 시작 위치가 잡은 다음에 얘를 10자리에 딱 끼워주면 이런 블록이만 잠깐만요. 이게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랑 약간 겹쳐가지고 아까 전에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0보다 크면 자 이 블록의 뜻이 뭐냐면은 음성을 문자로 바꿔봤더니 앞으로는 라는 문장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 있느냐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0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0보다 크다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지 판단하는 블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학생들한테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요. 대략 그런 의미를 가진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얘를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원래 있던 블록은 버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앞으로 대신 뒤로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면 자 예를 들어 앞으로 가봐. 아까 전에는 앞으로 가봐 하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만 인식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갑니다. 뒤로 가볼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음성 인식률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 위치를 다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고 왼쪽 오른쪽까지 전부 다 바꿔보는 활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해보면 상당히 흥미있어하고요.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되는구나. 블록으로 해봤더니 뭔가 바뀌는구나 라고 학생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왼쪽 같은 연속적 명령도 수행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또 있을 수 있는 오개념 여기 조금 얘는 연속 동작이 돼요. 앞으로 갔다 뒤로 앞으로 갔다 오른쪽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명령해둔 순서대로 움직여요.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뒤로 해도 얘는 뒤로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이 되는 것 같지만 되지만 완전한 코드는 아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뛰어나셔서 찾거나 그걸 찾는 학생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연속 동작 되지만 반쪽짜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블록과 음성 인식이 잘 되는 향상된 블록 이렇게 예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 정도까지 하면 저는 요 정도까지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연결해서 동작해보고 노는 시간도 주고 뭐 요 정도까지 해보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을 해야 하고 있고
자, 제가 인공지능으로만 4시간 만약에 수업 이런 걸 요청을 받았을 때 계속 모델 학습하고 블록 계산하고 모델 학습하고 블록 계산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 애들이 약간 지루해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게임 같은 걸 좀 만드는 그 가속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동작 인식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중간에 약간 쉬는 타임이나 이런 좀 전환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나중에는 뒤에 활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이걸 만드는 걸 하나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4시간 분량을 1시간 반 만에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엔트리 보존 X에서 일단 없애 주시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서 간단하게 공을 하나 불러옵니다. 공을 불러온 다음에 크기를 적절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나중에 보세요. 자, 여기 햄스터의 가속도 값을 한번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데,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오른쪽 제일 아래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속도 값이 나와요. 지금 햄스터 로봇이 멈춰 있을 때는 가속도 값이 거의 멈춰 있죠. 마이너스 512 정도 멈춰 있는데, 자, 이거는 햄스터 로봇 로고를 거꾸로 지고요. 로고 글씨가 거꾸로 되게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제가 한번 막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지금 X축, Y축 가속도가 움직일 텐데, 자, X축 가속도 값을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기울였더니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갔더니 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값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좀 무거운 게 붙어 있어서 빨리 안 움직여서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이게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여 봤더니 X축 가속도 값이 변하더라. X축 가속도 값이 오른쪽으로 기울였더니 햄스터 글씨가 거꾸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거 반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애들이 햄스터 글씨 똑바로 해서 만들어 놓고 선생님 제 건 반대쪽 움직여요 하는 애들 19은 글씨 거꾸로 한 거 안 찍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기울여 봅니다. 그러면 얘가 왼쪽이랑 오른쪽 갔을 때 가속도 값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자, 이렇게 제가 블록, 얘는 흐름 블록에서 찾을 수 있고, 얘는 아마 판단 블록이고, 얘는 햄스터에 보면 햄스터 블록에서 왼쪽 근접 센서 블록, 그 다음에 바꾸기 블록이 움직임 탭에 있을 거예요. 자, 요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요 안에 넣어서.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여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값이 0보다 작을 때, X축 가속도 값이 0보다 클 때. 그래서 제가 값을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0.5, 0.5 정도로 하면 그냥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와. 네, 이렇게. 네. 가운데 모아서 하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밖으로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이탈하거나 뭐 공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다시 가운데로 와서 만약에 이탈하거나 잘 딴 데로 가면 가운데로 와서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요 움직이는 동작만 잘 인식한다면 가운데로 모으기 게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공 움직임만 가지고 처음에 게임을 만든 건데, 자, 이 공만 움직이는 게임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위아래에 있는 걸 해서 해봤더니 점수가 안 올라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점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점수 해가지고 농구공에 닿았을 때 점수가 1만큼씩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 공에 닿았을 때 점수가 계속 올라가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반칙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반칙 쓸까요? 버튼을 크게 만들면 되겠죠. 버튼을 이따만하게 만들고 나서 점수가 높다고 자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친구들 마음이니까 다 칭찬해 주고요. 이런 걸 개선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만들어 본 친구들. 어떤 친구들 와서 제안하더라고요. 초시계를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보자. 초시계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초시계 있거든요. 시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만약에 30초에서 점점 30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더 점수를 많이 쌓았는지 게임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 실행하고 개선해보고 하면 시간이 잘 갈 거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 또 한 2, 30분 정도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정도 단계까지 가는 걸 이게 원래 3시간 목표로 삼고 있고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제가 이제 강의 자료로 보시고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가르쳐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애들이 중간에 그 할 활동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걸 약간 싫어하는 편이라 자료를 좀 많이 드린 거고요. 게임도 2가지를 넣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적당히 하기 위해서니까 만약에 이 농구공 게임까지 했는데 시간이 3시간 다 흘렀다. 그럼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6번을 뛰어넘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해보셔도 돼요. 자, 일단 여기 이제 5번을 뛰어넘으셔도 되고 해요. 자, 아무튼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햄스 로봇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야구 게임 만들기인데 자, 예를 들어 아까 전에는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수랑 타자랑 그 약간 그 오락실에 있는 게임처럼 이렇게 글씨까지 써 있는 이런 게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햄스 로봇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햄스 로봇의 옆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이건 찾아야 돼요. 적절하게 손에 잡고 휘두르면 야구 방망이를 타자가 휘두를 때 얘가 그 가속도 값을 인식해서 세기 값이 정해지고 맞으면 홈런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엔트리봇은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불러들여야 될 오브젝트는 야구공, 타자, 투수, 야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불러들여서 배치를 하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글상자 탭을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세요라고 안내문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오락실에 가면 동전을 넣어주세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으면은 그 글씨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야 되죠. 맞죠? 그래서 자,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셨으니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양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가 사라지고요. 글씨가 사라지면 야구 게임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투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투수가 어떻게 하죠? 야구공 던질 때 뭐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다리 올려 동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투수가 동작을 하고 던졌어요. 그래서 던짐이라는 신호를 만듭니다. 속성 신호, 던짐이라는 신호를 하나 추가하고요. 던짐이라는 신호 보내기 블록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했을 때는 투수가 야구공을 어디 안에 숨기고 있죠? 글러브 안에 숨기고 있으니까 야구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때는 모양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던짐이라는 신호를 받으니까 얘가 모양을 나타내고 자, 투구 세기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정하게 한 다음에 얘가 옆으로 공이 이렇게 쭉 움직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옆으로 쭉 움직이고요. 자, 투수가 공을 숨겼다가 공을 휙 던져서 얘가 타자 앞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시간인 걸까요? 네, 타자가 배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휘둘러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먹고 휘둘러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하는데 여기에 햄스터 로봇의 가속도를 봤습니다. 자, X2 가속도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게 좌우로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플러스로 하는 쪽이면 이쪽 아니면 이쪽일 텐데 잡고 얘를 휘두르면 가속도 값이 변하는 값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x축 하수값이 200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는 했더니 몇천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x축 가속도 값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를 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타자 신호를 받았을 때 x축 가속도가 7000보다 크면 x축 가속도가 뭐 7000에서 5000 사이면 혹은 5000보다 작으면 세 단계로 나눠서 배트를 휘두르는 세기가 정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만약에 속도가 맞으면 홈런 신호가 돼서 얘가 이제 홈런 신호를 보내는데 투구 세기랑 배트 세기가 같으면은 위로 가고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 들으면 어떤 게임이지 복잡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얘를 코드랑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투수, 공, 타자 각각 다 여기 있는 코드가 다 짜여져 있고요. 얘도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시작해서 사라지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일단 누르고요. 얘를 이렇게 휘두르면 배트 세기가 지금 2로 나왔죠. 1과 2가 안 맞았을 땐 떨어지고 자, 다시 얘를 눌러야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다시 눌러서 근데 제가 이거 못 맞추네요. 조금 더 살짝 홈런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됐다. 아까랑 비슷해. 아까보다 더 세게 해드렸어요. 3인데 이거 오늘따라 앞에는 제가 한 번만에 금방 했는데 이거 제가 오늘은 약간 휘두르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맞으면 공이 하늘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게임까지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게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많아서 애들이 막 혹시 좀 배운 애들이 있어서 시시하다거나 이렇게 할까봐 일부러 이런 미션을 준 거고 여러분들은 속도가 다르면은 뒤에 이거는 뭐 추가 미션 같은 거로 주시고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뭐 랜덤 속도 던지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2초 동안을 여기 랜덤 숫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0.5초에서 만약에 3초 사이로 두면 뭐 공이 엄청 천천히 날아가기도 하고 공이 슉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동작 인식 블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작 인식 블록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제가 원래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HDMI 케이블이 없어요. 여기 왔더니 뭐 또 여러 가지 준비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작 인식 블록이 안 돌아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여기 패들렛에 보면은 얼굴 인식 햄스터 로봇 얼굴이 아니다. 사람 인식 시작하고 모니터에서 확인하기라는 블록을 코드 보기를 하시면 일단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얼굴이 딱 뜨고 만약 시작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식이 뜨고 여러분들 인식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컴퓨터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뼈다귀로 인식을 해요. 맞죠? 여기 있는 것처럼 눈, 코, 입 이런 데 점과 거기 포인트에 있는 점과 선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뭔가 신체 인식을 하기 편한 몸 부위를 선택해야 될 텐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오른손목으로 만들었어요. 오른손목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목으로는 이렇게 화면에 제어를 하고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마우스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왼손잡이신 분이 있으면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손목이 위쪽으로 갔을 때와 아래로 갔을 때의 위치가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자, 만약에 손목이
여기 있는 햄스터 로봇의 위치를 봤더니 여기가 50, 50, 여기가 마이너스 50, 50, 여기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여기가 대략 100은 아니더라도 여기가 대략 한 50에 마이너스 50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전 구간 바깥에 있을 때는 이제 햄스터 로봇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진 후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비춰 보시면 그 햄스터 로봇이 앞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벗어날 때는 뭐 중학생이니까 2차 함수 같은 거 배우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으로 이동할 때 해가지고 좌표값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목 말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바꾸어야 되는 포인트를 동그라미를 해놨고 얘는 블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걸 얼굴 블록으로 교체한 다음에 위치를 코라는 포인트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얼굴로 조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목으로 하던 거를 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햄스터 로봇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나름은 좀 흥미는 있는데 이게 크롬북의 경우 크롬북이나 혹은 노트북 중에 저사양 노트북은 상당히 버벅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엔트리가 좀 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버벅인다 하시는 분은 요걸 좀 뛰어넘고 뒤쪽에 가면 스크래치로 하는 활동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 활동을 대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움직임 값에 따라 로봇 움직이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막 해놓고 막 손가락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하면 이렇게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코드인데 요거는 그냥 혹시 시간 조절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뭐 학생들이 한 시간이 남으면 해보고 아니면 뭐 저희 뭐 이제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뛰어넘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햄스터 플러스 텍스트 모델 학습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만들어둔 코드를 그대로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한 다음에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델 학습 블록을 불러오면 무조건 깨집니다. 블록이 사라지거나 없는 블록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앞으로 뒤로 움직이던 모델 학습합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모델 학습하던 걸. 자, 앞에 블록은 그대로 하면 여기까지는 다 실행이 됐어요. 근데 모델 학습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제가 블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러왔더니 이렇게 지금 블록이 참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블록은 어떤 거냐면은 원래 제가 만들었던 블록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략으로 제가 만들었던 블록은 뭐 원래 있던 거 바꾸는 과정부터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모델 학습을 시켜서 모델 학습하기를 한 다음에 텍스트 모델 학습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걸 앞으로랑 뒤로에 대한 단어를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델에 관한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엔트리를 학습한 모델을 분류하기와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끼워 넣어주고 밑에 음성을 바꾼 값을 분류 결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코드를 다 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까지는 되어 있죠. 분류 결과를 말하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블록들이 모델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해가지고 적합한 새로 만들기로 여러분들 없으면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한번 이렇게 앞으로 뒤로라 햄스터 음성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진 게 있죠. 요거를 클래스를 추가해서 뭐 앞으로 뒤로 왼쪽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가볼래? 왼쪽으로 갈래? 왼쪽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5개 이상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얘를 모델 학습하기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학습한 결과를 앞으로 가봐라고 하면 앞으로라고 인식하죠. 왼쪽으로 가라고 없는 걸 입력을 했는데 왼쪽이라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엔트리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엔트리나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만들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밑에는 좀 간단해요. 분류 결과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블록에서 만약에 분류 결과가 앞으로인가? 그럼 앞으로. 분류 결과가 뒤로인가? 뒤로. 분류 결과가 뭐 가속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속도 만들어주면은 뭐 이렇게 가속도 될 거고 여기는 왼쪽으로 돌기니까 아까는 왼쪽 만들었죠. 분류 결과가 왼쪽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좀 완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모델 학습에서 약간 귀찮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블록은 좀 깔끔하죠. 여기서는 블록을 지저분하게 뭐 아까처럼 뭐 인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미지 모델 학습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엔트리 사물 인식을 통한 햄스터 로봇 제어인데 자 여기도 역시나 지금 제가 카메라가 없어서 여기는 자, 인식된 물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해놓고 시작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인식이 될 거예요. 뭐 사람 이렇게 되고 막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될 텐데 여기에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 그 물건에 약속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보여주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뭐 고양이를 보여주면 고양이 미용실로 이동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움직이도록 코드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학습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검색으로 버스 사진을 만약에 카메라 앞에 갖다 대면 저런 멘트가 나오면서 이동이 될 거고요. 제가 학습지를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학습지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도 버스랑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뒤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물에 원래 가위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가위로 예를 들어 버스 사진을 보여준다던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있는 여기는 엔트리에서 미리 입력해 둔 사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학습시킬 수가 없고 엔트리에서 이건 이거다. 뭐 예를 들어 뭐 특정한 버스를 보여줬는데 엔트리가 얘는 뭐 승용차랑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약간 애매해가지고 얘를 자꾸 승용차라고 하는데 얘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엔트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모델 학습으로 확인을 하는 걸 이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차량이랑 관련된 기술들인데 차량이 주인을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모델 학습 한번 볼게요. 모델 학습을 할 때
자,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이면 주인이라고 코드를 하고요. 지금 여기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될 거예요. 촬영한 다음에 여기다가 촬영해서 사진을 짝짝짝짝 누르면 여러분들 사진이 이제 5장 이상 찍힐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여기는 이게 귀찮네요 좀. 지금 여기 카메라가 없어서 엄청 귀찮은 게 있네요. 촬영 말고 여기는 촬영이 아니라 업로드를 할 건데 다른 사람을 어디서 추가하면 될까요? 학생들한테 다운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여기 또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압축 파일. 만약에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이거라든지 이런 압축 파일을 해서 사람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구분하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본인일 때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반가워하는 불빛을 내고요. 아니면 주인님이 아니십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주세요. 이런 멘트, 경고 멘트가 나오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음운전에 맞는 주행기술. 자, 이거 사진 보면은 어느 게 졸음인 것 같죠? 봤을 때. 오른쪽 딱 졸음인 것 같죠? 고개가 모서리에 걸리고 눈이 감겨 있고 막 그런 것들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인식을 시킨 다음에 졸음과 정상 이미지를 시킨 다음에 졸음일 때 햄스터 로봇이 할 행동, 다음에 정상일 때 햄스터 로봇이 할 행동 이렇게 구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빈도로와 사람 이것도 전부 다 이미지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미지 다운받는 시간 걸릴까봐 제가 압축 파일이랑 그 사진 같은 거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나 사람, 뭐 장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엔트리를 해봤더니 동작 인식이 상당히 너무 느리더라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지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여러분들 로봇 코딩 앱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로봇 코딩 앱이 훨씬 작동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로봇 코딩 앱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냥 스크래치 3 오프라인을 그대로 접속하시면 돼요. 얘는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햄스터.스쿨에 가면 얘를 다운로드 받는데 한 번만 설치되거나 아니면 간 학교에서 미리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스크래치 3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블록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해놓은 블록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블록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 그다음에 이따가 오프라인 TM 영상 분류,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간단하게 주행하기 뭐 이런 블록들을 추가를 해둘 수가 있어요. 비디오 감지부터 이렇게 이런 블록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스크래치로 제가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름이 한글로 돼 있으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그대로 뒀고요. 얘를 그냥 F2키 눌러서 이름을 고쳐줄게요. 얘를 손짓으로 고쳤어요. 예를 들어 손짓 하면 움직이는 햄스터. 손짓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바꿨어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다시 로봇 코딩 오프라인 스크래치에서 제가 만약에 파일 열기 아까 손짓이라고 했죠. 불러오면 제가 만들어둔 블록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실행하기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 아마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카메라로 인식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얘가 동작 인식, 비디오 인식 기술은
엔트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안 버벅거려요. 소스도 적게 먹고 그래서 이런 미션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3 실행하는 방법 알려놨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블록도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비디오 동작이라든지 뭐 요거는 예를 들어 아까 얘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햄스터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햄스터 로봇이 불빛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깜빡깜빡 하면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동작을 주는 거고 제가 말하자면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 움직이는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나서 얼마나 움직였나. 예를 들어 실행을 해놓으면 얘가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 횟수가 카운트되게 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TM 영상 분류에 가면 내 동작을 얘가 이제 모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걸 할 건데 오프라인 TM 영상 분류에 가면 모델 학습하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 했던 뭐 졸음이라든지 그거 똑같이 이제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얘는 훨씬 카메라 찍기도 편합니다. 카메라 해가지고 누르고 있는 녹화하면 20장 이상 찍어야 되는데 쫙 찍힐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라고 한 다음에 뭐 졸음과 정상 나눠서 역시 카메라 한 다음에 눌러서 쫙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얘마저도 모델 학습하기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를 파일에서 열기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거 모델 학습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졸음과 정생 모델 학습 있죠. 제가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압축을 해놨어요. 여기에 풀기. 그러면은 졸음과 정상이라고 한 게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스크래치 파일에서 모델 학습을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졸음과 정상 있죠. 여기 불러오면 제 찍었던 사진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게 정상일 때 모습, 이게 졸음일 때 모습이구나 한 다음에 얘를 모델 학습시키고 그럼 얘가 데이터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굴을 찍으면 그대로 결과 확인하고 모델 적용하기를 하면 카메라에 따라서 그대로 되고 얘를 모델 적용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제 거 불러온 다음에 사진만 교체해줘도 되겠죠. 아니면 귀찮으면 편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TM 영상 분류로 해가지고 학습까지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면은 아까 엔트리에서 했던 걸 스크래치로 복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동작이 안 되면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찾기 아까 전에 동작 인식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스크래치에서 해보면 엔트리보다 훨씬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엔트리는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데 얘는 엄청 부드럽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둔 코드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만약에 지금 실행할 수 있다면 실행해서 얘네 그대로 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스크래치 3에서 아까 받은 파일 아까 말했지만 열기 다운받아서 열기 누르면 파일 열기 해가지고 아까 받았던 거 이렇게 불러오기만 하면은 쉽게 그 코드를 다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햄스터 AI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원래 저희 뒷부분에서 AI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결해보고 주행해보고 길 위에 있는 이미지를 인식해보고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AI 카메라가 지금 7대 정도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햄스터 카메라 늦게 와서 여기 이제 3대인가 더 있는데 여기 더 있네.
대 더 있네요. 네. 얘를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더 안 갖다 준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동글이랑 여기 만약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카메라 뽑아 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걔를 한번 연결을 해보는데, 자,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면은 여러분들 노트북에 두 개가 뜰 거예요. 와이파이 1이 뜨고 와이파이 2가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와이파이 동글을 꽂고 여기 있는 온오프 버튼 있잖아요. 얘를 온으로 바꾸면 얘 이름, 자기 카메라에 적힌 모델이 여기 뜨게 됩니다. 자기 카메라에 적힌 모델이 와이파이 1 혹은 와이파이 2에 뜨게 돼요. 네. 그래서 네네. 저기 있는 원래 와이파이 동글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와이파이 동글 없이 하실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키시면 돼요. 키시면 잡힐 거예요. 대신에 인터넷은 끊기겠죠. 잠깐. 인터넷은 쓸 일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주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게 원래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요. 자, 볼게요. 햄스 로봇을 뒤쪽으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집게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거라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해놨고요. 여기 뗐다 붙였다 하기 좀 그래서 여기에 마운트라고 해서 올리는 블록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오늘 처음 보긴 했는데 마운트라서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올려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한번 보시고 나중에 두고 가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올려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자, 햄스터 로봇이 이렇게 선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양쪽 선을 인식해가지고 이게 제 주행을 하고요. 주행을 해서 검은 선에 멈추게 하는 것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코드 전부 다 그 패들렛에도 그대로 실려 있고요. 패들렛에 있는 코드를 연결하고 카메라랑 햄스터랑 제대로 연결만 되어 있다면 방금 이런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멈추는 활동까지 가능하고요. 자, 제가 이제 만들어둔 블록은 카메라를 햄스터 카메라로 바꾸면 스크래치 화면에 햄스터 카메라가 뜰 거예요. 다른 카메라 햄스터 카메라라 여러분들 그 맵을 비춰줄 거고요. 햄스터 로봇 카메라를 올려서 얘를 해놓고 움직이게 해서 학생한테 이 코드를 주면 얘가 되게 빨리 와일드하게 움직여서 막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얘 속도를 안정화시키는 코드가 있는데 바퀴 속도를 나누기 3 정도로 해주면 아까 전에 속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자, 그리고 멈추게 하려면 이제 이런 학습지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저 안에 보면은 끈적이 같은 걸로 밑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약간 기울어진 걸 해두고요. 이게 자석으로 딱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비추면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있는 마운트를 햄스터 위에 올려서 앞에 더 잘 비추게 가게 한다든지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학습지 같은 걸 해결해 보면서 애들이 좀 하기 힘들까 봐 학습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활동들도 마지막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휘는 정도 변화하기. 자, 여기 있는 0.1을 다른 값으로 바꿔본다든지. 자, 그 다음에 제가 나눠줬던 아까 전에 학습지에 있는 종이 있잖아요. 가위랑 풀도 같이 해놨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장애물을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뭐 멈추게 한다든지.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도로랑 장애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뭐 다양한 변수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손가락을 장애물이라 인식하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해봤더니 자, 예를 들어 도로면 걔가 주행을 하고요. 중간에 손가락이 나오면은 얘가 장애물이면 정지를 잠깐 한 다음에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까지 제가 패들렛에 딱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셔도 되겠고요. 가끔 뒤에 보면 자율주행이나 제가 햄스터에서 마지막으로 2단계를 다룬 거는 그냥 AI까지만 한 친구들이 여기 있는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만 인식을 하고 전혀 도로에 있는 주행 카메라나 이런 걸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워서 실어놨고 대신에 더 심화해서 들어가지 않기로 한 거는 뒤에 내용이랑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살펴보시고 뒤에 뭐 햄스터 자율주행이나 로봇 축구가 있어서 여기까지 안 다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AR 카메라 있다 정도로만 보여주시고 연결하는 거 정도까지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나가봤으면 좋겠다 하면 요 정도는 뒤에 있는 걸 해치지 않기 때문에 나가보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제가 4시간 분량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게임 같은 거는 중간에 보시고 뭐 뛰어넘으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뭐 모델 학습을 하다가 애들이 너무 지루해 한다 하시면 좀 빨리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늦게 시작해서 엄청 시간에 쫓겼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5분 아까 제가 3시 4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5분이라 질문 받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행히 뭐 잘 된 거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끝나고 와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카메라 연결하는 방법이 너무 모르겠다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혹시 AI 카메라 중에 여기 있는 거 가져가셨던 분들은 충전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얘가 충전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고 해서 AI 카메라는 제가 아까 충전해 놓은 7대인가 그거는 충전이 좀 충분히 돼 있을 거고 아마 여기서 가져온 것 중에 AI 카메라가 안 잡히는 거는 배터리가 모자라 가지고 와이파이 신호를 못 잡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AI 카메라 돌린다면 강의 전에 AI 카메라를 따로 충전해 놓거나 좀 해두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고 한번 봐드릴게요. 아마 연결하고 하면 컴퓨터랑 연결하면 되거든요. 네네. 아니요 옆에 뜨게 돼요. 그게 와이파이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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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키는 1361. 자, 136이었나?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안 보여드렸나? 잠깐만요. 맞아요. 보안키가 있어요. 보안키가. 제가 여기서 안 실어놨구나. 잠깐만요. 여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보안키 입력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할 때 잠깐만요. 168 세 번. 168 네. 168에 3번 입력하면 카메라랑 연결이 될 거예요. 168 네.
네, 168, 168, 168 하면 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여기 네 앞쪽에 반납해 주시거나 햄스터 로봇은 뒤에 충전시켜 놓고 아까처럼 저 그 동글만 넣어가지고 저쪽에 반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원래는 중학생들 정도, 네, 초등학생들도 뭐 즐겁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 잘합니다. 코드 같은 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애들이 해보고 뭐 해보고 하는 것들은 잘하기 때문에 너무 이미 다 애들이랑 테스트 해본 거라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AI 카메라 연결했는데 네. 그 엔트리는 네. 랜카드 꽂아가지고 네. 와이파이랑 그러니까 엔트리로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 168 그 쿠폰이 네. 인터넷에 끊기는데 근데 그거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아까 로봇 코딩에서는 상관없이 돼요. 네, 로봇 코딩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로봇 코딩 앱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 들어왔어요. 로봇 코딩 앱에 가면 네. 스크래치 실행 실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스크래치 실행을 얘는 인터넷이 없어도 된다고요. 아, 로봇 코딩 앱 자체에 내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 연결하고 초록 깃발 누르면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 코드 불러왔어요. 그 불러와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카메라 종류가 떠요. 카메라 종류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바꿨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연락처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010 2812에 812에 6265 6265. 네, 아,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저 그 로보메이션에서 AI 카메라 살 때 먼저 이렇게 동일 IP로 8대 이상 AI 카메라가 잡히면 에러 날 수 있다고. 맞아요. 네, 그거 혹시 저도 그만큼 붙여본 적은 없어가지고 여기는데 근데 일단 해본 사람들이 간섭이랑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짝 활동도 그럴 경우에는 네. 진행하면 된다. 게다가 AI 카메라랑 지금 햄스터랑 동글이 2개 필요하잖아요. 그 만약에 네. 연결이 안 되면은 동글을 연결 안 하고 인터넷 끊고 스크래치 로봇 코딩에서 자체 스크래치 오프라인이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글이 없으면 그냥 동글이는 둘 다 있는데 네. 저희는 노트북으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USB 포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포트가 없으니까 네. 포트가 없을 때는 그냥 스크래치로 와이파이도 그냥? 동글 안 하고 스크래치로 연결하고 그 카메라가 연결이 된다고. 네네네. 그 방법. 네네. 그리고 아까 앞에 엔트리로 했었는데 그게 스크래치 코드가 맞나요? 스크래치 코드도 다 앞에 실행. 아니 그러니까 아니, 뒤에는 뒤쪽에- 스크래치를 해주셨는데 앞에는 엔트리로 해주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앞에는 엔트리로 개발했기 때문에 아, 저 그럼 당연히 그건 스크래치 코드가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혹시 가볼게요. 네. 아, 예. 아, 네. 네. 말씀 듣다 보면 네, 네. 네.